아까 신호가 이거는 뭐야?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래. 요건가 보다. 아니면 이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많아. 4초? 아, 여기 신호? 아, 요 신호가 아니고 요 신호네. 아, 이거요? 네. 그죠? 이 신호는 이 신호 아니에요? 서 있게? 방부제 냄새나. 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만 라이딩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든 팁 영상입니다. 저희가 다닌 시티 라이딩 영상을 배경으로 대만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교통정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해외 라이딩을 준비하면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겠지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도로교통 정보인데요. 개인적으로 대만 라이딩을 준비할 때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보아도 대만 시티 라이딩 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당황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영상이랍니다. 현지에서 거주 중인 가이드분에게 직접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짧게 다녀본 대만 시내 라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저희가 이용 못해본 대중교통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와 현지 분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대만 제2의 도시 타이중 시티 라이딩 떠나볼까요? 식사 드시고 나서 무지개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중에 자영촌이라고 하시는 거는 거기서 이제 관광도 하시고. 습도 높은 대만에서 첫 라이딩은 무지개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무지개 마을은 퇴역 군인들이 살던 마을이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퇴역 군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철거될 마을 집들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신 게 계기가 되어 마을 전체가 유명해지면서 결국 마을은 보존되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된 마을인데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정말 예쁜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리 크지 않아 5분 정도면 돌아보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 저희는 무지개 마을 주차장에서 짧은 시티 투어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오늘의 라이딩 코스는 전체 10km의 짧은 코스인데요. 5km의 오르막을 올라 타이중 전망으로 유명한 전망대를 거쳐 시원한 다운힐을 즐기는 코스로 타이중 라이더분들에게는 서울 남산처럼 자주 찾는 라이딩 명소라고 합니다. 쫓아가요. 기본적으로 갓길 주행은 우리나라와 동일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대만은 오토바이 전용길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공도인 만큼 조심조심 갓길 따라 페달을 밟아갑니다. 여기요. 줄 걸렸어요, 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쪽을 보시면 흰색 박스 안에 오토바이 탑승자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존입니다. 신호 대기 시 이곳에서 대기하시면 된다는 사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오토바이들이 있어 흰색 박스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박스 영역보다 많아서 넘어가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고 분홍색 라인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대만의 갓길에는 흰색, 분홍색, 노란색 실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홍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 금지구역이라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도 세우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흰색 라인 쪽을 보시면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 구역들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추가 팁! 도로를 지나시다가 바닥에 노란색 사선들이 그려진 곳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은 유턴, 좌회전 등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이 뒤섞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빨리 가냐? 여기부터는 전망대 어필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타이 중에 남산 같은 곳이라 그런지 라이딩을 즐기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라이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곳의 거리는 2.95km, 고도 165m, 평균 경사도 6%의 구간으로 어필의 끝자락에는 정말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시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 주행 라인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실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갓길 기준으로 달리시면 되는데요. 이곳처럼 오토바이 표시가 있는 곳은 오토바이용 도로라는 사실. 오토바이용 도로가 있으면 그 옆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요. 대만은 워낙에 오토바이 이용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면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나 나름 규칙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 늘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좋겠죠? 얼마나 오르막을 올랐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야경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를 자랑하는 이곳은 야경을 보기에 최고의 명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라 대만 시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하니 야경 보러 가시기에도 좋을 듯 합니다. 잠시 넋놓고 경치 구경하다 다시 안장에 올라 페달을 밟아봅니다. 대만은 습도가 높아 라이딩 하실 경우에는 절대 일상복으로 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저희는 별 생각 없이 간단한 라이딩일 거라는 생각에 일상복을 입은 채 라이딩을 시작했더니 온몸에 흐르는 땀으로 인해 옷과 몸이 혼연일체 되어갑니다. 덥네요. 더워요. 그래도 전망대에서 700~800m만 더 오르신다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시원하다. 상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시원한 내리막길에 들어서니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시원하게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 발견한 표지판. 아까 신호가 이거는 뭐야?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래. 요건가 보다. 아니면 이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많아. 4초? 아, 여기 신호? 요 신호가 아니고 요 신호네. 이거요? 네. 그죠? 이 신호는 이 신호 아니에요? 여기랑 사이게? 대만 공도 라이딩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좌회전 신호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호를 받았을 때 직진하셔야 합니다. 차량들 따라서 좌회전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직진 후 다시 그곳에서 신호를 받아서 건너셔야 합니다. 직진하시는 곳에 작은 흰색 박스 라인이 있으며 그곳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훅턴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좌회전 후 훅턴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만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해당 훅턴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직진 후 다시 신호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교차로마다 해당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없는 곳에서는 차량, 오토바이들과 함께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회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간혹 사람들이 신호를 건널 때도 오토바이들이 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조금 헷갈리실 경우엔 대부분의 교통신호는 오토바이를 따라 이동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내 쪽은 차량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아서 자전거로 다니실 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교외 지역으로 가신다면 자전거 타기 너무너무 좋은 도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중에 자행차 전용이라고 쓰여진 도로를 보신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제 페달을 밟아 저희는 다부블루 하이웨이로 접어들어 시원한 내리막을 즐겨보는데요. 깔끔하게 쭉 뻗은 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려가는 기분은 최고인 듯 합니다. 이 구간을 몇 차례 왕복하는 라이더분도 보였는데요. 남북 몇 회전 하고 계신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내리막이 끝나고
짧은 라이딩을 마친 채 에어컨 빵빵한 서포트카를 타고 이동 준비를 해봅니다. 어? 대만까지 왔으니 자이언트를 안 들러볼 수는 없겠죠? 자이언트 본사 건물은 현재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못 가보고 대신 근처에 있는 플래그숍으로 향해 봅니다. 저희 자전거는 비록 자이언트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원래 촬영은 안 되지만 담당자분의 허락을 받아 1층부터 2층까지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와, 씨. 내 이거 달고 싶다. 아. 우와,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슬슬 어두워지면서 대만의 야시장에 들러 하루를 마무리해 보는데요. 이곳에서 유명한 봉갑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야시장답게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했는데요. 저희는 시원한 장소에서 대만 맥주 한 잔에 이것저것 주문하여 맛있게 찹찹찹.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대만이 고향인 요즘 핫한 흑당 밀크티까지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네, 근데 저 자전거 타기 좋은 대만에서의 굵고 짧았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람 따라 떠나기 좋은 대만 라이딩 팁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아쉬운 마음 가득 담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다음 대만에 방문할 때에는 푸통푸통 타이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조금 더 공부해서 와야겠습니다. 이제 예쁜 가을 하늘 따라 떠날 한국에서의 바람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의 경우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경우 우리와 달리 특정 요일만 탑승 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만 자전거 탑승권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만은 모든 지하철역에서 탑승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탑승과 하차가 가능한 지하철역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역에서만 자전거를 이용하여 탑승 및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하철로 모든 장소로 점프 가능하실 거란 예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별도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타이베이 기준으로 자전거 출입 및 환승이 불가능한 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지하철에 탑승하셨을 때에도 자전거는 열차의 첫 번째 및 마지막 칸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각 출입문마다 자전거 2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한 열차당 16대까지 적재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 내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처럼 자전거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불가하며 자전거를 내부에서 탈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